안녕하세요, 북니즈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에는요, 최근에 언박싱했던 크렐리티의 K1C 프린터가 있고요, 왼쪽 편에는 K1 프린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과연 이 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K1C와 기존의 K1과 다른 점 15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형상으로 보면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그냥 쌍둥이 같이 보이는데요. 과연 이 두 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고무발입니다. 기존의 K1 같은 경우는 이 고무발이 두 개로 분리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요, 얘를 옮기거나 그럴 때마다 얘가 벗겨지고 빠지고 그래서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프린터는 이게 일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이렇게 빼기 위해서는 볼트를 풀어서 이걸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무발이 바뀌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뒷면으로 와서 이 뒤에 있는 이 펜에 있는 필터가 기존 K1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K1C에는 이렇게 필터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 활성탄이 들어있는데요. 네, 듬성듬성 들어있는 게 뭐 이 정도의 뭔가 필터 성능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냥 느낌 같은 느낌인지 몰라도 ABS 출력 시 냄새가 좀 덜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얘를 뽑아다가 그대로 K1에다가 이렇게 꼽아 봤더니요, 네, 장착이 됩니다. 네, 그대로 동일하게 이렇게 파여있는 홈이 바뀌지 않았고요. 좀 달라진 부분은 이쪽에 있는 이 펜의 망의 형태가 더 듬성듬성하게 또 구멍이 넓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펜 필터 장착 여부입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여기 도어가 바뀌었습니다. 네, 도어를 지금 이렇게 열었고요, 이쪽도 열었는데 열고 나서 얘가 조금 이렇게 닫힌 거 보셨나요?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네, 저절로 닫힙니다. 얘가 힘이 없이 그냥 여기 힌지 부분만 있어서 왔다 갔다 너무 쉽게 되는 형태인데요, 얘는 약간 뻑뻑한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확 젖혀지거나 확 닫혀지거나 그러지 않고 약간 저항감이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번 세 번째 차이입니다. 이제 이렇게 문을 열었으니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밑에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이 스티커가 이쪽에는 아무 정보가 없죠. 이쪽 K1C에는 이것과 함께 추가적으로 3D 프린터, 이 프린터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필라멘트별 온도 조건, 베드 조건, 프린터 최대 속도, 그리고 볼륨메트릭 속도, 이런 정보들이 써 있습니다. 물론 이 값이 절대적이진 않더라도 내가 잘 모르는 필라멘트를 사용하게 됐다, 그럴 때는 이거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렇게 붙어있는 필라멘트별 출력 설정값의 스티커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그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면 베드가 좀 달라 보입니다. 그쵸? 여기는 좀 밋밋한데 여기에는 뭐가 K1C 하고 나와 있고요, 뭐가 두툼한 요런 앞에 판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베드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진 거는 전혀 아니고요, 요거랑 사실은 동일한 두께의 요 알루미늄 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히팅판에 여기가 좀 밋밋했다라고 느꼈는지, 아니면 최근에 경쟁사 벤브랩에서 출시된 A1 프린터의 이 두툼한 거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좀 두껍게 보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 기역자 형태로 이 철판을 갖다가 굽은 다음에 밑에 보면 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로 앞에 이 부분만 딱 만들어서 볼트 고정을 한 형태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뭐 있어 보이게 이렇게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출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보면 위에 이 빌드 플레이트가 올라가는 이 자석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자를 대면요, 네, 자석이 붙거든요. 네, 이런 자석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구멍도 뭐 뚫려 있거나 그렇지 않죠.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네, 메인테너스 유지 관리를 하기 쉽도록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 자석판의 모양 색깔도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재질인가 해서 자석 이런 강도를 봤는데 강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크게 더 세졌거나 그러진 않는 이런 자석판 배대가 바뀌었고요. 이렇게 구멍을 뚫은 이유는 나중에 유지 관리할 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석판을 뜯은 다음에 아마 볼트를 풀어야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볼트가 바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풀어서 배드를 교체한다거나 할 때 좀 더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A1 프린터에는 사실 여기에 있는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본 구성에 이 카메라는 없는데요. 저는 이거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K1C에는 기본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카메라 유무에 따라서 여러가지 기능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단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원격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스파게티 디텍션 기능으로 출력에 뭔가 문제가 막 발생을 했을 때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된 기능,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없는 것보다 기왕이면 있는 게 좋은데 이 기본 장착으로 카메라 있다라는 것도 K1C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카메라 가격이 공홈에서는 한 3만원 정도, 그리고 알리 이런 곳에서는 한 15,000원 미만에도 판매하는 걸 봤거든요. 그 정도 가격에 따로 구입해서 바로 장착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덮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덮개를 열어 보았는데요. 여기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기존 K1 프린터의 이 XY의 모터 풀리인데요. 이 풀리를 기억해 두시고요. 네, 이거는 K1C의 풀리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완전 작아졌죠? 네, 이쪽과 이쪽과 네, 풀리의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풀리의 이빨이 있는데 이 이빨 간격 2mm 간격의 이빨이 36개였다고 한다면 지금 바뀐 거는 20개 풀리 이빨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바뀌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바뀐 내용이 바로 모터의 크기입니다. 모터가 네마 17 모터라고 해서 42mm의 사이즈 모터인데 이 길이가 지금 요 정도 길이거든요.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길이가 많이 짧아졌죠. 네, 짧은 길이의 모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풀리에 따라서 작은 축이 그 넓은 두께의 풀리를 돌려주려면요 힘이 세야 되거든요. 세기 위해서 길을수록 토크가 큰데 이 긴 모터를 장착을 했다가 이번에 풀리를 작은 것으로 바꾸면서 K1C에서는 이 XY의 모터의 길이가 좀 짧아진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이 모터 풀리가 바뀌게 되면요, 동일하게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XY로 이동하는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차이점, 10번째 차이는 펌웨어에 있는 로테이션 디스턴스 값이 다릅니다. 로테이션 디스턴스 값은 클리퍼에 있는 설정 값인데 기존의 마릴린 펌웨어에서 스택 값 하던 그 스택 값의 역수가 바로 로테이션 디스턴스라고 보시면 대략 맞습니다. 스택 값은 스텝 퍼 밀리미터, 1mm 가는데 스텝 모터의 스텝을 몇 개를 돌려주느냐 였다면 클리퍼에서는 한 바퀴 모터가 돌아갈 때 몇 미리를 이동시키느냐로 봤는데요. 풀리 직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스텝 값에 해당하는 로테이션 디스턴스 값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11번째는요. 기존 K1에서의
이 헤드와 이 드래그 체인에 달려있는 이 높이를 한번 보시면, 네, 요 정도 떨어져 있죠? 요 헤드하고 이쪽 부분하고. 그런데 K1C에서는 요만큼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기존에 또 K1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스페이서를 넣어갖고 출력물로 간격을 버리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기존의 이 드래그 체인이 옆에 있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간섭하고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보시면 약간 이렇게 처진 걸 볼 수 있죠? 처진 데다가 얘가 이렇게 갈 때, 네, 처진 데다가 여기가 간섭이 있어서 어떨 때 이렇게 들려서 툭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아예 살짝 스페이스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거나 여기에 걸리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래그 체인의 높이 조절 때문에요, 얘가 이쪽으로 갈 때 필연적으로 여기를 덮고 있는 덮개를 계속 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자 덮개 한쪽, 이쪽에 매뉴얼에는 버퍼 스트랩이라고 하는 이렇게 가이드, 이 덮개 테이프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덮개를 보면요, 사이즈나 이런 게 한치도 다른 게 없고 동일한데요. 근데 여기에 고무 재질 같은 느낌의 이런 범퍼 가이드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없고요. 이거는 따로 동봉이 되어서 제가 언박싱 하면서 붙였던 겁니다. 제가 기존 A1 거의 덮개를 이렇게 덮고 나서요, 여기서 제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네, 이번에는 버퍼 스트랩이라고 하는 이 가이드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는 소음이 조금 줄어들었나요? 뭐 약간 줄긴 했는데 뭐 엄청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조금은 낮았다 정도의 느낌, 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13번째는 바로 여기 밑에 달려있는 노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뭐 K1의 노즐과 K1C의 노즐이 뭐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거든요. 한번 요거를 분해를 해서 노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K1C에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K1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둘의 차이를 보면, 이렇게 보면 K1과 그리고 K1C에서 K1C에서 이렇게 꼬다리가 하나 더 달려있는 요 정도 차이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네, 이쪽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는 테프론 튜브, 카프리콘 테프론 튜브가 요만큼 잘려서 익스트루드에서 내려오는 필라멘트를 가이드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거를 메탈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근데 그것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노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K1의 노즐을 풀었는데요. 이렇게 노즐을 풀게 되면 풀려진 노즐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이즈가 볼케이노 하덴드에 있는 노즐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되는 게 기존 방식하고 동일한 거죠. 네, 히터 블럭이 있고, 네, 서미스터 뭐 이런 게 있고, 노즐 목이 있고, 그리고 밑에 노즐이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노즐 목과 노즐, 그리고 히터 블럭, 이런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바뀐 K1C의 하덴드 이 노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노즐을 풀게 되면요, 위에 것까지 같이 빠지는 중인데, 네, 끝까지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기존에는 노즐과 하덴드 이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냥 이번에는 통짜로 같이 뽑아져 나오는 거죠. 이런 방식은 최근에 푸르사 MK4에서도 채용하고 있고, 네, E3D의 레보, 노즐과 노즐목이 일체화되어서 있는 구조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크렐리티에서도 이렇게 나왔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비해서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은 점이 있느냐? 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핫엔드 어디 쪽에서 뭔가 막혔다 라고 하면 기존 노즐셋에서 필라멘트가 어딘가 막혀서 앞으로 뒤로 빠지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는다 라고 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핫엔드 전체를 뜯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즐 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보통은 그런 경우는 없고 보통 노즐 목 쪽에서 뭔가 잼이 되거나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핫엔드를 다 뜯고 그리고 노즐과 노즐목을 분리한 상태에서 뭐 필요한 것을 교체하거나 해줘야 되는데 K1C 방식, 이렇게 일체화 방식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부품 자체가 다 요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요 노즐만 이렇게 돌려서 뽑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면 필라멘트가 여기에서 차 있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대로 이렇게 뽑아서 요거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문제를 제거한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에 또 장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 나온 게 크리에이티 K1C, K1에다가 C가 하나 더 붙은 이유는 바로 카본이라고 하는 뜻의 이게 마모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카본 파이버 소재 그런 것들을 출력을 할 때 보통은 황동구리 노즐 같은 경우는 이 조금 쓰다 보면 노즐의 구멍이 점점점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압출이 안정화가 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C가 붙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노즐 자체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 노즐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카본 파이버 이런 출력에도 좀 강하게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 노즐의 색깔만 보고는 뭐 구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해 보이고 하는데요. 뭐 요게 조금 더 강화 노즐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째 차이는 핫엔드 내의 노즐 구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이걸 계속 비교하면서 빌드 플레이트를 떼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양쪽에 빌드 플레이트가 없는 자석 상태로 이렇게 보이고 비교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좀 충격적인 이 장면을 좀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이 플레이트, 빌드 플레이트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새로 바뀐 것들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새로 바뀐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거하고 새로 바뀐 거에서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노즐이 와이핑을 하거든요. 이쪽에서 하는 이 목적은 노즐 끝에 붙어있는 뭐 이물질, 기존 필라멘트 찌꺼기 같은 게 더덕더덕 있으면 출력 품질이나 출력물의 그 색깔이 배게 될 수도 있어서 닦아주는 그런 용도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실리콘 러버 같은 그런 게 이렇게 붙어 있게 된 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이쪽에 A 플레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B 플레이트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A 플레이트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데 기존 K1에서도 A 플레이트. 근데 좀 차이가 여기에 A 플레이트라고 써 있고 상단에는 4PLA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못 봤었거든요. 4PLA를. 근데 나중에 이 판매 업체인 프린트보드에다가 이걸 문의를 하게 되면서 여기 4PLA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저도 알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LA 출력할 때 요거는 사실은 지금 덕지덕지한 거는 제가 딱풀을 발랐거든요. 딱풀칠을 해서 안 하면 쉽게 떨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초기에는 잘 붙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Please apply glue before print. 출력 전에 여기다가 풀칠을 한 다음에 출력하라 라고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K1C에 출력할 때는 뭐 PLA 출력 시도 그렇고 물론 초반이라서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전혀 뭐 문제 없이 안착에는 걱정 없이 잘 안착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PETG나 ABS나 다른 필라멘트도 출력을 걸어보고 특성을 봐야 돼서 한번 테스트 삼아 PETG로 지금 보시는 이 출력물을 걸었는데 출력을 끝나고 이거를 뜯어야 되는데 잘 안 뜯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를 휘었는데
휘면서 뜨득거리면서 이 부분이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여기 한 부분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의문은 4PLA라고 되어 있는 곳에 PETG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이게 범용적인 빌드 플레이트를 장착해주지 않고 여기는 뭐 카본 파이버라든지 뭐 이런 재료도 다 가능한 듯이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PLA밖에 지금 기본 상태는 쓸 수 없는 상태인가? 이런 의문점과 아니면 이거를 급하게 만들게 되면서 이 제품 품질이 접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사용된 재질 자체가 기존과는 뭔가 다른든지 뭐 이런 의문점이 좀 남습니다. 현재는 이 제품을 협찬해준 프린트 보드사를 통해서 크레일티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어쨌든 저는 기존 K1에서는 경험하지 않았던 이런 이슈를 K1C에서는 경험을 하게 되어서 요거는 좀 자세하게 원인과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정식 종합 리뷰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빌드 플레이트로는 도무지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서 기존 K1에 있는 빌드 플레이트를 K1C에다가 장착을 해놓고 했는데 전혀 문제없이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알리에서 저는 이 빌드 플레이트 자체가 풀도 써야 되고 뭐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텍스처 빌드 플레이트가 한 1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구입을 해놓은 상태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출력이 끝나고 나면 쉽게 떨어지는 이런 장점들 앞으로 3D 프린터를 만들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차이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기존의 K1 프린터의 현재 초반보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67만 9천원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K1C, 이 새로운 이 제품은 75만 9천원에 지금 가격이 책정된 채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 차이로 하면 8만원 차이인데요. 과연 이 8만원 차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14가지의 그런 변화 포인트들을 담을 수 있는 가격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구매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5가지 차이점 잘 보셨나요? 앞으로 프린터 구입 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리지였습니다.